안녕하십니까. 칠순지음 떠나는 세계여행 헬스 HMTV의 미스터송입니다. 이번에는 테네시강이 흐르는 작은 도시 채터누가로 가봅니다. 그곳에는 루가운 마운틴이 있습니다. 에팔레치아 산맥 끝자락 부분에 있는 이 산에서 그보다 보면 발 아래에 아름다운 테네시강이 흐르는 테네시주 남부도시 채터누가 시내가 내려다 보입니다. 앞으로 10여 편에 걸쳐서 다루게 될 주제는 역전다방 탐방기입니다. 사실 이번 여행과 주제 설정의 모티브는 남북전쟁을 다루는 국방TV 역전다방에서 얻었습니다. 역전다방이라는 것은 역사와 전쟁을 다루는 방이라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방송이나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은 각기 다른 캐릭터와 직업을 가진 4명의 군사 전문가들이 나와서 아주 흥미롭게 전쟁 얘기를 펼쳐나가는데 매우 유익하고 재미있습니다. 아주 쉽게 세계 전쟁사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MC 허준 씨의 맛깔나는 진행도 일품이지요. 저는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남북전쟁 그 전쟁터의 몇 군데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도 생기고 또 실제로 현장을 탐방하고 팩트 체크를 하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기대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다가다 들리신 역전다방에서 전쟁과 역사 얘기에 곁들인 도라지 위스키 한 잔 어떻겠습니까? 자, 오늘의 탐방기는 루가운 마운틴을 거쳐서 미셔너리 리지, 미셔너리 산맥까지 이르는 채터누가 전쟁터 탑4입니다. 여러 가지 전쟁 역사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남군과 북군 약 34,000명이 사망했다는 조지아주 북쪽의 치카모가 전적지로부터 출발해서 테네시주 채터누가에 있는 루가운 마운틴 우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오르는 길이 매우 좁고 가파릅니다. 왼쪽 조지아 쪽, 남쪽은 절벽입니다. 포인트 파크 전적지가 나타납니다. 주차장은 좌측에 있습니다. 좌측에 기념품 샵과 방문자 센터가 있습니다. 게이트로 들어가는데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입장료가 10불인데 카드만 사용 가능합니다. 공원 한가운데에 뉴욕 평화 기념탑이 있습니다. 좌측에는 테네시강과 채터누가 시내가 있습니다. 포병대가 있던 자리에 대포가 2문이 놓여 있습니다. 미셔너리 리지가 보인 사진입니다. 바로 언덕 아래 테네시강이 흐르고 채터누가 시내가 보이고, 저 길다랗게 높지 않은 산맥, 저것이 바로 오늘 가고자 하는 미셔너리 리지, 미셔너리 능선입니다. 미셔너리 전투가 벌어졌던 곳을 향한 전쟁 안내도입니다. 한때 북군을 채터누가 궁지로 몰아넣고 섬멸하려던 남군은 오히려 북군에게 미셔너리 고지 중앙이 뚫리면서 남쪽으로 패주하게 됩니다. 산책 나온 이 젊은이가 미셔너리 리지 가는 길과 가야 할 곳 몇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일요일이어서 박물관은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산을 내려가니 루비폴스가 나타납니다.
관광객들이 제법 많이 찾는다는 지하 동굴이죠. 이곳에서부터 좌측 전망대 밑에 크레이븐즈 하우스 그 인근 일대에서 하루 종일 남군과 북군이 안개와 구름 속에서 싸웠다는 구름 위의 전투 현장입니다. 이것은 테네시강 쪽에서 바라보이는 미셔너리 리지입니다. 800m 앞에서 우측 중로 미셔너리 산맥은 북과 남으로 길게 길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 야트막한 산맥 등선으로 길게 길이 나 있지요. 마치 우리나라 휴전선에서 동서쪽으로 이어진 군사도로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 길의 이름은 크레스트 로드입니다. 사우스 크레스트 로드는 남쪽으로, 노스 크레스트 로드는 북쪽으로 향합니다. 산맥의 남북을 관통하는 오래된 꼬불꼬불한 길입니다. 이 미셔너리 전투에서 북군의 서부지역 사령관 그레트 장군은 2개월간 포위되었던 채터누가의 북군을 재정비하고서 미셔너리 능선 크레스트로드 북쪽은 셔먼 장군에게 공격하게 하고 크레스트로드 남쪽은 후커 장군에게 공격하게 해서 양쪽 능선으로부터 능선 중앙의 남부 브레그군을 포위하고자 합니다. 남군은 브레그와 롱스트리트가 버티고 있어서 공격이 쉽지 않았죠. 그런데 브레그와 롱스트리트가 불화가 있던 차에 롱스트리트를 녹스빌로 보내버립니다. 롱스트리트 장군은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과 이 브레그 사령관이 자기를 녹스빌로 보내는 것이 마땅찮았지만 할 수 없이 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미셔너리 리지가 뚫려버리고 그 자신도 이 북군의 번사이드 사령관에게 막혀서 결국은 패주를 하면서 리 장군과 합류하게 됩니다. 결국 명장 롱스트리트가 빠진 자리가 남군에겐 큰 패착이 되어버립니다. 한편 북군의 그랜트 장군이 보기에는 셔먼과 후커가 제대로 공략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남군 우측에 셔먼이 담당한 지역 여건은 산도 험하고 병력 배치도 어렵던 아주 공격이 아주 어려운 그야말로 남군에게는 방어기에 최고로 좋은 용이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롱스트리트가 빠진 자리 그 서부의 스톤월 잭슨이라 불리는 패트릭 클리번이 버티고 있어가지고 11월 중순까지 밀고 밀리는 교착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한마디로 죽을 쓰는 형국이니까 그랜트도 답답할 수밖에 없었죠. 후커 장군은 10월 말이 되어서야 겨우 루가운 마운틴 서쪽에 와우에치 근처에서 야간 급습을 해서 루가웃 밸리를 장악하고 그래서 겨우 크래커 라인을 갖다가 완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11월 중순경까지 테네시강 낮은 강기슭에서 전세를 뒤집지는 못합니다. 남군의 저항이 워낙 세고 루가운 마운틴 지세가 너무 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랜트는 답답한 그 양쪽에 총 공격을 지시하면서도 11월 23일 토머스 사령관에게 채터누가와 남군의 미셔너리 리지 사이에 남부군이 점령하고 있는 오차드롭이라는 작은 언덕을 점령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오차드롭을 점령한 그랜트는 그때서야 비로소 망원경으로 미셔너리 능선을 바라보면서 지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11월 23일 오차드롭을 점령한 그랜트 장군은 11월 24일이 되자 남군 우측의 셔먼과 이쪽 루가운 마운틴 아래에 있는 후커 장군에게 총 공격을 지시합니다. 그러나 남군 우측의 셔먼이 남군을 쉽게 뚫지는 못합니다. 이때 루가운 마운틴 아래에 있던 후커 장군은 테네시 강변에서부터 루가운 마운틴 절벽 아래에 그 크레번스 하우스까지 하루 종일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 이름이 구름 위의 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날 저녁 11월 24일 저녁에 남군은 루가운 마운틴을 포기하고
미셔너리 리지의 남군 쪽으로 합류합니다. 23일부터 집중 공격을 하면서 남국을 압박하던 북군의 그랜트 사령관은 후커 장군이 루가운 마운틴을 점령하고 미셔너리 리지 남측 기습에 이르렀다는 희망적인 전황을 보고 받고서 25일 총 공격을 명령합니다. 후커 장군이 남쪽 능선에서 공격을 하고 북쪽에 시어머니 연이틀째 공격을 하는데 남군의 방어가 견고합니다. 그랜트 사령관은 능선 양쪽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중앙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랜트 장군은 토머스 사령관에게 남군 브레그가 버티고 있는 공격이 어려운 중앙에 데몬스트레이션, 즉 위력 정찰을 보내게 합니다. 한마디로 남군 방어 상태가 어떤지 떠보려는 위력 시위 성격인데, 그랜트 사령관이 토머스 장군에게 내린 명령은 능선 기슭의 그 소총수 라인까지만 공격해서 점령하라, 고지까지 점령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유력 정찰이지 토머스의 사계 사단은 치카모가의 전투의 패배를 서력할 기회다, 또 그랜트 장군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러한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지휘관들을 몰아세우면서 공격을 재촉합니다. 사계 사단 약 2만 명이 1마일 넘게, 즉 약 2km 가까이 날개를 펴면서 미셔너리 산맥을 향해서 진격했습니다. 남군의 포탄과 사격 때문에 뛰지 않을 수도 없었겠지요. 맨 먼저 베리드 사단이 능선 밑에 소총수 라인을 점령합니다. 이어서 북군들이 들이닥치면서 남군들은 능선 위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남군의 브레그 사령관의 명령은 현 위치 사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휘관들은 유사시에 후퇴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북군의 그랜트 사령관의 작전 명령도 간단 명료했지요. 능선 산 아래의 그 소총수 라인 진지만 확보하라, 그런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능선 아래 진지를 확보했지만 이때 능선 위에서 남군이 사격을 해대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마치 이 떼로 앉아있는 오리떼 마냥 무더기로 노출되어서 죽어나가는 형국이었습니다. 거의 자살의 행위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상부 명령만 기다리다 보면 전멸하겠다 싶어서 전투 현장에 있던 각 병사들, 지휘관들 앉아서 죽거나 올라가다 죽거나 매 한 가지라 생각하고 가파른 빗달길이를 돌격해댑니다. 무질서한 계획에도 없던 돌격이지만 북군끼리는 서로 이심전심 통해서 산을 오릅니다. 그 당시 이 모차드노프 사령부에서 망원경을 보고 있던 그랜트가 옆에 있던 토머스와 그레인저 장군에게 누가 돌격 명령 내렸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두 사람이 알 턱이 없죠. 그런데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지형에서 무모한 공격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두고 봅니다. 대신 그랜트 장군은 이 독단적 공격이 실패하기만 하면 골로 갈 줄 알아라라는 그런 말을 했겠지요. 이 무모한 돌격은 성공하였습니다. 험준한 지형적 유리함을 믿은 남군은 약간 방심하고 있었고 방어 위치 선정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라리 개활지에 진을 치고 대포와 총으로 사격하였다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산기슭 그 소총수 진지가 점령당하니까 남군은 능선 위로 올라가면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과 북이 양군이 서로 뒤엉켜 있어가지고 능선 위에 남군이 집중 사격을 못합니다. 나중에 남군 포병이 이 캐니스터 산탄 포탄도 쏘고 대포신관에 불을 붙여서 빗달길로 굴렸으나 이미 북군 기세에 늘리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남군들은 치카모가 치카모가 외치면서 그들의 사기를 북돋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치카모가의 그 패배의 서력을 하려고 하는 북군들에게는 오히려 복수심을 타오르게 하는 약이 되어버렸지요. 북군 일부가 고지를 점령하고 미국 깃발과 연대 깃발을 꽂기 시작했죠. 고지마다 피비린내 나는 육탄전이 진행되었는데 북군은 군사 수도 많고
고함을 지르면서 사기가 올랐기 때문에 남군은 패닉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도망가기 바쁘죠. 이 남군의 지휘관들이 세이버 그 군도를 휘두르면서 현지 사수를 외쳤지만 병사들은 그 군도를 피해서 정신없이 도주하기 바빴습니다. 남군의 브레그 사령관도 겨우 포획을 면한 상태였습니다. 11월 25일 혹독하게 추운 날 땅거미가 질 무렵에 이 미셔너리 능선은 완전히 북군에 의해서 점령됩니다. 이 전투에서 두 가지 명령 불복종 사례가 나타납니다. 북군의 그랜트 사령관의 능선 및 소총수 진지만 확보하라는 명령은 이를 위반한 전투 현장의 지휘관과 병사들에 의해서 고지능선 점령으로 이어졌습니다. 남군 사령관 브레그의 현지 위치 사수라는 명령은 일부 지휘관들의 잘못된 퇴각 명령으로 받아들여져서 결국은 남군 전체의 패닉 상태로 이어집니다. 명령 불복종에 의해서 전투의 승패가 갈라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결과론적으로 명장 롱스트리트 병력을 빼내서 녹스빌로 보내버리는 그런 결정은 결국 전략적으로 커다란 오류가 되고 그것이 패전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중앙의 방어벽이 그만큼 얇아졌을 테니까요. 브레그는 화를 잘 내는 원칙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은 다시 그를 상사로 모시고 근무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전투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화가 생겨납니다. 미셔너리 고지에 최초로 연대기를 꽂은 자는 아서 메가더 주니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18세의 제24 위스콘신 의용 보병연대 중이었던 이 아서 메가더는 원래 이 깃발을 든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깃발을 든 병사가 남군의 저격병에 의해서 계속 쓰러지자 이 소년조이가 그 깃발을 들고서 총단이 빗발치는 능선 위로 꼭대기로 올라가서 온 위스콘신 소리치면서 깃발을 꽂습니다. 펄럭이는 깃발을 보면서 북군 병사들은 사기가 오르고 그 기세를 몰아서 남군을 능선에서 밀어냅니다. 아서 메가드는 즉각 중위에서 명예 대령으로 승진하게 되고 나중에는 미국 최고의 명예 훈장을 수여받게 됩니다. 이 소년 대령이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 전설 같은 활약을 따라서 온 위스콘신은 위스콘신주의 주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스콘신 대학교 그 메디슨의 교가이기도 합니다. 노스 크레스트 로드의 절벽같이 가파른 언덕 위에는 위태롭게 서 있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북군 대령 에드워드 펠프스의 기념비입니다. 그는 컴벌랜드군 가장 왼쪽 부대를 지휘하였는데 고지 정상에 오른 바로 이 지점에서 남군 사격으로 숨졌다고 합니다. 도로 곳곳에는 당시 전투를 벌였던 부대들의 명판이 고증에 의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선교사 능선은 전망이 뛰어나서 제법 그럴듯한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낭떠러지를 끼고 도는 이 옛길을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봅니다. 이 등선 위에서 아래를 보니까 어딘가에서 읽었던 이런 기록이 생각납니다. 북군의 셰리든 장군이 등선 공격 시에 옆에 있던 장교의 물병을 들어서 등선에 있는 남군 장교 집단에게 건배 위하여 외쳤답니다. 그러니까 남군들이 그 조롱 섞인 그 행동을 보고 화가 나서 셰리든 장군 옆에 막 사격을 부었는데 셰리든 장군 옆에서 흙이 막 팍팍 튀었답니다. 셰리든 장군이 이거 너무 불순한 인사다. 내가 곧 총기를 다 회수하겠다. 실제 그 얘기를 한 후 30분도 안 돼서 그 총들을 회수하고 대포 위에서
말타기 놀이를 하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칠순쯤 떠나는 세계 여행 중에서 한 컨셉으로 미국 남북전쟁 시의 전적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큰 목적이 있어서는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다녀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언젠가는 이 여행이 멈춰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스마트폰 하나 달랑 들고서 촬영하고 편집해서 유튜브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몸서리 쳐지던 그 살육 전투의 현장이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산하는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곳이 미셔너리 리지입니다. 이 개인 사유지 속에 관련 기록들이 있습니다. 능선 위에 오래된 길 크레스트 길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웨스트 크레스트 길이 끝나는 마라톤 주유소 삼거리 길로 나오게 되는군요. 이곳은 지리상엔 조지아주입니다. 테네시주에서 능선을 타다 보니까 조지아주 루스빌로 나오는군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산맥이나 강줄길을 따라서 시도 경계선이 있는데 미국은 바둑판처럼 유도 경도로 나뉘다 보니까 이곳이 테네시주 같은 조지아주 루스빌입니다. 우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직진입니다. 마라톤 주유소 삼거리 건너편 산 밑에는 전쟁 기념물이 있습니다. 이 기념물은 아이오와주 참전 군인들을 기리는 그런 기념비입니다. 이 남쪽을 향해서 오르막길이 있는 이 길은 미셔너리 리지 전투가 있긴 65일 전쯤에 1863년 9월 20일 북군이 그 로즈크레스 사령관이 남군에게 그 치카모가 전투에서 패해서 밤중에 채터누가로 허겁지겁 퇴각하던 그런 고갯길입니다. 그런데 약 65일 정도가 지난 1863년 11월 24일엔 길 건너편에 루가운 마운틴을 지키던 남군들이 북군 후커 장군에게 패해서 저녁에 아음을 틈타서 길을 건너 이곳 미셔너리 리지로 퇴각해서 남군과 합류하게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음 날인 11월 25일엔 남군을 뒤따라온 북군의 후커 장군이 능선 남쪽 서쪽으로 공격하였고 이날 오후 늦게 미셔너리 리지 남쪽 모든 능선들이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 채터누가 전투에서 북군은 약 6,000명이 사망하고 남군은 약 7,000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 전투는 북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향후 북군이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셔먼 장군이 아틀란타를 진격을 해서 서베너로 향하는 바다로 행진이 시작되는 계기가 됩니다. 셔먼은 남부의 전쟁 수행 능력과 의지를 꺾는 그러한 초토화 작전을 벌입니다. 남부군과 남부 시민들에게는 아주 혹독한 겨울로 기억되게 되는 그러한 패전의 서막, 서곡이 이 미셔너리 리지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념탑의 한켠에는 로스빌 갭, 로스빌 협곡에 대한 설명판이 있습니다. 치카모가 전투의 전쟁 양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군의 모처럼의 승리였지만 빛바랜 모습으로 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치카모가의 바위, 치카모가의
진짜 바위는 있을까 하는 탐사기입니다. 감사합니다.